안녕하세요. 장동훈 변호사 파산회생 연구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개인회생 사건 중에 최근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인 운송업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자주 문의 주시는 점 위주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 그리고 개념 정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배달 업무나 택배, 물류, 배송 업종에 비대면 물품 배송 서비스 쪽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급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표를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택배 서비스 이용 형태의 변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한 논문에서 저희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 제20, 제28권, 제2호에서 표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온라인 쇼핑, 그리고 택배 등에 대한 변화 분석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쇼핑 매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에 있습니다. 택배 역시도 온라인 쇼핑 매출에 비례해서 정비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역시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종전에 연도마다의 그 폭보다 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의 폭이 상당히 증가가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과 택배 물량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많이 더 급증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 코로나 발생 전과 발생 후에 발생 전 대비 증감률을 보면 20대 미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생 전엔 5.2건, 그리고 20세에서 30세 미만 5점, 그리고 30세에서 40세 미만 7점, 40세에서 50세는 비슷하죠. 그리고 또 예상외로 그때보다는 10대에서 증가율이 높아지고 30대, 40대 정도 사이에서는 비슷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50대에서 60세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역시 20대보단 많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70세 이상도 꽤 많고요. 생각보다 20대 미만이 적게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발생 후에는 확연히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전보다 퍼센트, 그리고 77%, 57% 이렇게 최소한 5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가 많이 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이게 사진이고요. 택배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된 영역에서 확연히 증가세를 보였다가 다시 코로나가 사그러들면서 최근 배송업계도 불황이 찾아와서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의 개인회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변동사항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택배업을 하시는 분의 사례입니다. 소득과 관련해서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본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 자영업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본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소득 형태를 보면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좀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른데요. 그래서 소득 산정 방식 일반적으로 평균 매출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얼마 비용을 빼서 평균 매출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월 평균 매입을 차감한 월 평균 수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 의사나 전문직이나 이런 경우도 평균 매출에서 매입을 비용을 빼서 수익을 계산해내는 것과 같죠. 이 매출의 경우에는 매달 배송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세무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매달 혹은 매일마다 급여, 임금 내역 의 형태로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매입의 경우는 통상 매입 주유비, 톨게이트비, 차량에 대한 수리비, 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주된 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업무상 사용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 담보대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는 할부로 매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매달 지출되는 금액이 영업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인데요. 채무자 땡땡땡님의 소득 산정표입니다. 보시면 매출이 있고요. 매입이 있고요. 2023년 2월, 3월, 4월, 6월이 있고 매출은 20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 600만원 정도 있고요. 주로 매입은 식대, 부대 비용, 유류비, 그리고 보험료, 주차료, 차량 할부금 이런 것이 계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순수익이 월 평균 소득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6월 각 달마다 매출이 있고 거기에 식대, 부대 비용 이런 것들, 주차료, 보험료 이런 것들을 빼면 여기 순수익이 나올 텐데 이 순수익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월 평균 소득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5달이면 5로 나누면 30 얼마가 나오게 되는 이 사례입니다. 현재 회생을 진행하는 분을 예시로 봤던 건데 의뢰인은 현재
한진택배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고 계셨고, 업무를 위해서 1톤 트럭을 구매하실 당시에 전액 할부로 트럭을 구매를 했고요. 매달 할부금이 70만 원가량 지출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이제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으로 반영을 해서 소득을 산정할 때 이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뢰인과 같이 택배 업무가 아닌 여러 지역을 이제 다니는 물류 배송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매입 비용, 영업 비용들이 상당히 더 많이 지출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소득에서 차감되니까 결과적으로 평균 소득 금액이 또 하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비율 같은 것들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득 활동에 대한 비용에 대한 기여도나 배정, 여기에 대한 감안할 수 있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는 부분이나 비율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배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더불어서 이제 차량 담보 대출이나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으로는 이제 주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또 책정을 해야 되는데요. 차량 중고 시세에서 이제 잠존 담보 대출 할부금을 공제하면 여기에 대한 가치가 산출이 됐습니다. 주로 SK 엔카 등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공식적인 지표들이 있는데, 여기서 차량 중고 시세에서 담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빼거나 이런, 아니면 차량 감가상각을 한다거나 해서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것이 청산가치 차지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의 가치에 대해서 또 별도의 논점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검토할 사항은 배송 업무를 할 때 영업용 번호판이 재산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인근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번호판을 인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정적으로 제한된 영역이라서 특수하게 이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택시 배송업을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흰색 번호판이 아니라 이 노란색 번호판으로 되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런 번호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용 번호판은 통상 어느 정도의 거래 시세를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판부에서는 이런 번호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격 자체가 높은 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유동적입니다. 아주 개인 소유보다는 임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번호판 임대료 비용으로 영업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어서 산정 시 공제 항목으로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송업 그리고 택배 운수업 개인회생에 대해서 논점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자기 근로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나 반영을 해서 몇 퍼센트를 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인 사업자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지는 계산이 가능하죠. 거기에다 매입으로 이런 운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비용 처리를 해서 자신의 연평균 소득 금액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나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운송수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재산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런 점들을 한번 유념하셔서 회생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법무부 법인에 구체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었던 개인회생의 사례들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달이나 택배, 대행, 물류 배송 등과 같이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개인회생 건수가 요즘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업이 한참 높게 계속해서 상승 구간에 있다가 이게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택배나 이런 물류나 이런 것들도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내가 소득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 월평균 소득 금액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재산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또 특별한 게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의 경우에 이제 영업비용을 얼마 산정을 해서 소득에서 얼마를 차감할지, 그래서 이제 변제율을 어떻게 낮출지, 이런 것들도 계산의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신중히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경우는 영업용 번호판에 특수한 점이 있었으니까 이런 점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배송 운수업, 택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보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동훈 변호사 파산회생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